안녕하세요.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 이 둘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 지능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가 보통 AI를 만든다고 하면 최종 목표는 왠지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설계도로 삼고 있는 우리 자신의 지능을 애초에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인간을 닮은 AI라는 신화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본 그런 AI 있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과는 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91년에 나온 이 AI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는데 바로 현재는 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체스나 바둑 같은 게 인간지성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그냥 압도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기준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 개발의 최종 목표, 일종의 골든 스탠다드가 바로 우리랑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진 AGI, 그러니까 뭐 기계 친구나 파트너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요? 지금부터 이 인간을 닮은 AI라는 신화가 왜 신화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과연 인간의 뇌가 AI가 따라해야 할 완벽한 모델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뇌에는요, 몇 가지 내장된 버그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뇌의 가장 큰 한계 중 하나는 인지 부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의 작업 기억,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 치면 램 같은 건데 이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말 터무니없이 작다는 겁니다. 고작 7개 전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일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 이게 내재적 부하입니다. 근데 옆에서 막 누가 떠들고 설명은 또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는지 모르겠고, 이런 잡음들이 바로 외재적 부하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쓰는 순수한 뇌의 에너지가 바로 본유적 부하예요. 우리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된 메모리에 더해서 우리 정신의 소프트웨어는 인지 편향이라는 온갖 종류의 버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이요. 내 생각과 맞는 정보만 쏙쏙 골라보고 아닌 건 무시하는 거.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죠? 이런 편향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실을 계속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합리적인 존재라는 생각과는 거리가 좀 멀죠. 자, 그럼 이제 AI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핵심은요, AI를 더 똑똑한 인간의 뇌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AI는 완전히 다른 존재, 말하자면 외계인의 정신 같은 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모라백의 역설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한테는 친구 얼굴 알아보고 날아오는 공 잡고 신발끈 묶는 거 식은 죽 먹기잖아요. 근데 AI한텐 이게 너무 어려워요. 반대로 우리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수십억 개 숫자 계산이나 위키피디아 전체를 1초 만에 검색하는 건 AI한테는 장난이죠. 어려운 건 쉽고 쉬운 건 어려운 겁니다. 한스 모라백이 직접 한 이 말이 핵심을 찌르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이 능력들, 사실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압축된 어마어마한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요. 이게 바로 AI에게 아직도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설계 자체가 달라요. 실리콘 대 탄소죠. AI의 신호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만 우리 신경은 그보다 훨씬 느립니다. 대신 우리 뇌는 슈퍼컴퓨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수백만 배나 높죠. AI는 순식간에 복제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인간의 학습은 끔찍하게 느리고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다르니 지능을 발휘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이상해집니다. 이렇게나 다른 두 존재 사이에서 과학자들이 아주 소름 돋을 정도로 심오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바로 망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 겪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벼락치기 해보셨죠? 그게 바로 이 망각 곡선입니다.
뭔가를 배우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잊어버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죠. 아주 전형적인 인간의 기억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 일부 인공신경망도 우리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망각 곡선을 보인다는 겁니다. 인공적인 마음이 우리가 배운 것을 잊는 방식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AI 분야에서는 이걸 파국적 망각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큰 문제 중 하나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이전에 배웠던 걸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한 과목 공부하다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면 앞에 것을 잊어버리는 것의 아주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경쟁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둘이 힘을 합쳐 하이브리드 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표는 대체가 아닙니다. 보완이죠. 가장 강력한 방법은 AI가 우리의 강점을 흉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AI의 엄청난 계산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편견을 점검하고 우리의 직관과 창의력으로 AI의 분석에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지능인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AI를 사람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AI의 그 낯선 본성, 그러니까 강점, 약점, 이상한 심리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하이브리드 지능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기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작동하고 한계는 뭔지. 둘째,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편향이 있고 주로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나면 언제 AI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내 직감을 믿어야 할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결국 AI의 강점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잘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AI는 마치 수영 못하는 잠수함 같다는 겁니다. 잠수함은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죠. 아가미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하지만 물속을 이동한다는 똑같은 목표를 완전히 다른 비생물학적인 방식으로 달성합니다. AI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지만 지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진짜 중요한 질문은 기계가 우리보다 똑똑해질까가 아닐 겁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죠. 우리 인간과 AI라는 서로 다른 두 지능이 힘을 합쳐서 지능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인가.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협력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